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11월 11일 함수 문제만 모아서 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1월 A형, 그 다음에 11월 B형, 11월 C형의 문제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블로그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 문제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요 파일을 다운을 받으셔서 여기 문제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A형 문제를 좀 한번 요 함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번 시험에 A형에서요. 인덱스 매치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if mid가 이제 나왔고요. 네, B형 문제에서는 choose하고 weekday 함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C형 문제에서도 choose하고 right가 주어졌고 또 if 함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sum if하고 count if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형 문제를 풀었던 분들은 인덱스 매치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 매치에 대한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요. 요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1번 문제에서 보시면은 교육 장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에? 수강 코드에 있는 요 네 번째 글자. 요게 이제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요 수강 코드의 요 네 번째 글자면은 요 1을 말하는 거겠죠. 요 네 번째 글자가 1이 나오면 제2 강의실, 또 2가 나오면 제3 강의실, 3이 나오면 제4 강의실로 여기다 출력이 되게끔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력돼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3개가 되면은 if의 개수는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if가 2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클릭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if가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가 없을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죠. if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3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서는 로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건식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식을 입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셀 주소, 부동어, 값의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뭐뭐가 뭐뭐 1로 끝나는 부분이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1이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 2면이니까 같다가 되고요. 1이다라고 하는 게 값이죠. 그런데 이 값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큰 따옴표를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다 옮겨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거는 mid. 함수를 직접 쓸 때는 가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강 코드에 있는 네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는 1이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셀 주소, 부동어, 값의 순서대로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if하고 mid, if하고 left, if하고 right가 나왔을 때 여기에 숫자가 있어도 다 문자 취급이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이 나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2 강의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제3 강의실을 쓰려고 하는데 제4 강의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if에 들어가 주는 거예요. 다시 이름 상자에서 if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다시 뭐가? 수강 코드에 있는 네 번째 글자가 수강 코드에 있는 네 번째 글자가 이번에 뭐가 나오면은요. 이번에는 2가 나오면 제3 강의실. 그렇지 않으면 뭐다? 제4 강의실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식 입력줄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조건 이 1이 나왔을 때는 1로 가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 2가 나오면 1로 가는 거예요. 또 2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닌 거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제4 강의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체육 핸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문제는 신청 인원 순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위 문제가 나오면 여러 문제를 읽으실 때 주목하셔야 되는 거 신청 인원의 뭐를 구해라? 내림차순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랭크 함수에서 마지막 올더는 생략을 하거나 0을 써주시면 되고 이게 내림이 아니라 오름차순이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올더 부분에 1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셔서 랭크.eq 들어가 주셔서 뭐에 대한 신청 인원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요 101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어디에서 신청 인원 전체에서 몇 등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REF라고 나와 있는 거는 범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문제 풀 때 REF, array, range는 범위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신청 인원 전체를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요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참조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크 했을 때 여기에 범위, 요 REF라고 나와 있는 요 범위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전체 범위, 요 부분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더는 오름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 1을 적어야 됩니다. 올더라고 하면은 오름이라고 하면 1을 적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내림차순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생략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0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등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크하면 절대 참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셔야 되겠죠. 요 필라테스의 수강료를 구하라고 했는데 인덱스 매치 함수가 나왔습니다. 요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요렇게 제가 요 정도로 범위를 지정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가 1열, 2열, 3열, 1행, 2행, 3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위치는 1행의 1열, 여기는 1행의 2열, 여기는 1행의 3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함수는 행과 열의 일치한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가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필라테스, 요 필라테스라고 하는 거는 강좌명이죠. 요 강좌명에서 수강료, 요 수강료까지의 범위에서 요 필라테스에 해당이 되는 수강료가 얼마냐 요거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열에 이치하는 요 45,000원이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시고 인덱스 함수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어레이가 나왔어요. 우리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범위는 어디 강좌명에 대한 요 수강료의 값을 나오게끔 하라는 거니까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롤이 행번호, 얘가 컬럼이라고 하는 게 열번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요 강좌명에 대한 요 수강료라고 하는 거는 얘가 1열, 2열, 3열, 4열, 5월, 6열이니까 요 수강료가 들어가 있는 열번호는 6번이에요. 그쵸? 그래서 1행의 6, 2행의 6, 3행의 6, 4행의 6, 5행의 6, 그 다음 6행의 6, 7행의 6행이 되는 거잖아요. 6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열번호는 고정이 되게끔 뭐가 되는 거예요? 6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롤이라고 나와 있는 요 행번호는 소통 스피치에 따르면 1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요가다라고 하면 1, 2, 3, 4, 5니까 5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행번호는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대한 필라테스에 대한 행번호가 요 강좌명에서 몇 번째 행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롤이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클릭을 하고 요 매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덱스 하면 매치가 같이 따라옵니다. 요 매치라고 하는 거는 특정 값에 있는 그 위치, 행번호의 위치를 찾아줄 때 사용하는 함수가 요 매치예요. 그래서 여기 함수로 추가로 들어가서 요 매치로 가볼게요. 가서 눌러주게 되면 lookup value라고 나와 있는 거는 누구의 값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필라테스. 요 필라테스 값이 어디에서? 요 강좌명 전체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느냐? 그 행번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매치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인덱스를 다시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7행의 6열이 되는 거예요. 요 7행 번호, 이 컬럼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열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행의 6 어디에서? 여기 범위 지정한 곳에서 7행의 6열에 해당이 되는 값이 뭐냐? 그 값이 바로 뭐다? 45,000원이 된 거예요. 그쵸?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4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는 여러분들이 예제를 좀 보시고 몇 번 더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문제는 인문교양의 최대 신청 인원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문교양 강좌 중에서 최대 신청 인원을 구한 후 뒤에다가 이렇게 명이라고 하는 걸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제를 쫙 보면은
뒤에 명자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더 주어진 함수는 dmax.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 다음 필드명을 포함한 조건,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dmax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dmax로 들어가 주셔서 요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여기까지 되겠죠?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리고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신청 인원이잖아요. 그럼 신청 인원이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있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필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6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건 조건이라 그랬죠? 요 조건 범위는 지금 누구예요? 인문 교양이에요. 분류가 누구에 해당이 되는? 인문 교양 중에 인문 교양에 해당이 되는 것들 중에 수강료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101이 나왔어요. 신청 인원이 101이다. 여기서 1, 2, 3, 4, 5, 6 신청 인원 6번 맞았죠? 조건은 누구다? 분류가 누구인 거? 인문 교양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101이 나왔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뒤에다 명자 붙여야 되니까 수시 입력줄에 들어가서 and 양산자. 그다음 뭐 써야 돼요? 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요 명.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0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인문교양 101, 또 인문교양 97, 인문교양 여기 43이니까 요 세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는 10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최저 수강료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고 최저 수강료를 구하는데 스몰이 나왔어요. 그러면 스몰이라고 하는 함수는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건데 최저라고 했으니까 k번째라고 하는 거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스몰이나 스몰의 첫 번째 걸로 구하는 거나 민을 구했을 때 결과는 같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스몰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몰 함수로 들어가서 어디 부분을 지금 누구 수강료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첫 번째로 작은 거 1.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답을 구하고 나온 결과값에 첨단의 기호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강좌명. 반드시 6번에는 함수 6번에는 A형이든 B형이든 C형이든 다 뭐가 나왔어요? V룩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개강 날짜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강좌명에 대한 개강 날짜를 V룩업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하고요.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룩업에 들어가요. 그 V룩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요 룩업 밸류라고 하는 거는 찾으려고 하는 값이에요. 그 값은 어디에서? H14셀에서 여기죠. 요 강좌명은 요 지금 소통 스피치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 셀에는 유효성 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쭉 나와 있는 여러 개의 강좌명을 선택을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개강 날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칸에는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가 되는 거죠. 요 범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강좌명에 대한 뭐예요? 개강 날짜예요. 그러니까 강좌명부터 개강 날짜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열번호는 여기가 1번이었으니까 여기가 몇 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4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번호 4. 그리고 마지막에 렌지 룩업은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뭐를 적어야 된다? 0이에요. 그러니까 V룩업 함수에 가서 보면은 룩업 밸류는 항상 유효성 검사가 있는 셀이 돼야 되고요. 요 마지막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꼭 0을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2023년 4월 3일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강좌명 중에서 어떤 강좌명을 선택을 하든 여기 날짜는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A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함수는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셔야지 한 번만 듣고 이해했어.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같은 유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또 풀어서 해결이 되면 그 함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B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B형으로 가서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B형의 1번 문제 보시면은 if lef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호회 코드의 첫 번째 글자. 동호회, 여기 동호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글자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글자가 J이면 1번, C이면 중국, 그 외에는 한국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1번, 중국, 한국 입력해야 되는 값이 3개니까 마이너스 1을 빼면 if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이것도 if가 몇 번 들어가야 되냐면 2번 들어가야 됩니다. 클릭을 하고 if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셀 주소, 부등호, 값의 순서대로 요 로지컬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셀 주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뭐가 뭐뭐1로 끝나는 거. 동호회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레프트 어디에 있는 동호회 코드의 첫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거는 1이죠. 라이트가 나오면서 마지막 글자라고 해도 또 1이 되는 거고, 요 값이 뭐가 나왔을 때 J가 나오면 큰 따옴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얘가 나오면 아이고 다시요. 이렇게 꺼졌어요. 그죠? 다시 if 들어가서 레프트 동호회 코드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J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J가 나오면 뭐라고 써야 돼요? 1번.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써야 되는데 중국 말고 우리 한국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름 상자를 통해서 if 함수에 또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동호회 코드에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C가 나오면 뭐다? 중국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뭐다?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조건 나오면 1번으로 가는 거고요. 요게 C가 나오면 어디로 가요? 중국. J도 아니고 C도 아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한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아까 A형에서 풀었던 if, mid하고 유사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요 추주하고 뭐가 나왔어요? weekday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월요일, 이렇게 월 한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요일까지 다 붙여서 입력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출발 일자의 요일이 며칠이냐 이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추주. 우리 함수에 들어가서 추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추주. 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요 인덱스 넘버에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 만약에 여기에 1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숫자가 1이 나왔다. 그러면 밸류 1번으로 가면 밸류 1번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 여기 숫자가 3번이 나왔다. 그러면 밸류 3번에 입력한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덱스, 요 추주 함수는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 칸이 있고 숫자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그 숫자의 범위도 무조건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1부터 254까지에 대한 숫자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출발 일자라 그랬어요. 이걸 클릭하면 숫자 범위가 45,253이라고 하는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가 요 1부터 254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뭐가 주어졌냐면 요 weekday라는 함수가 주어진 거예요. 요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 이 특정 날짜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weekday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 날짜를 여기에서 제가 요 수식 입력줄에서 weekday를 잠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시리얼 넘버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고 요 아래 칸에 가면 리턴 타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리턴 타입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외우셔야 돼. 요 리턴 타입에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이 있는데요. 1번은 일요일이 몇부터?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토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가는 타입이고요. 월요일이 여기 월요일이 1번으로 시작해서 일요일이 7로 끝나는 유형은 2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2번 유형이고 3번 유형은 월요일부터 나오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오는데요. 이 월요일이 1번으로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카운트 다운이 돼요. 그런데 추저 함수는 밸류 1번부터 시작하니까 3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턴 타입을 1번으로 쓰거나 아니면 2번으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1번을 썼을 때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2번을 썼을 때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일을 하다라고 하면은 월화수목금토일이니까요. 2번을 암기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리턴 타입을 2번으로 적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밸류 1번에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7번까지 일요일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번으로 썼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기를 만약에 리턴 타입 1번으로 썼다 그러면 여기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1번을 쓰든 2번을 쓰든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턴 타입을 1번을 외우든 2번을 외우든 한 가지를 외우고 순서 나열하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냥 2번을 외우고 월화수목금토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문제는요. 여기 목공 동호회 참여 인원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구분이 여기 보면 이렇게 구분이 있죠. 구분 중에서 목공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의 참여 인원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umif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sum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클릭해 놓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sumif 함수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렌즈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목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공이 있는 요 구분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목공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꼭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sumif하고 countIf에서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 양쪽에 뭐를 넣어준다?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sumRange는 5에 대한 참여 인원이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름 정의한 값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줘도 돼요? 참여 인원이라고 써줘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98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countIf 함수가 나왔어요.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 count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독서 동호회 개수. 여기서 독서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 뭐 붙이래요? 개를 붙이래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countIf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countIf 들어가서 요 렌즈 조건 범위. 조건은 누구다? 독서다. 독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독서가 2개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뒤에다 뭐 붙여야 돼요? 개. 뒤에다가 이렇게 개를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몇 개가 나왔냐면 2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함수 6문제 중에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단위 붙이는 게 꼭 나오니까 요거는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별 표시를 해놔서 놓치지 않게 요 답 구한 거에다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요 단위를 꼭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6번이 가장 쉬운 함수가 되죠. 최대 1인당 소요 경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요 1인당 소요 경비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라고 나온 거죠. 맥스. 요 맥스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맥스에 들어가서 어디요? 1인당 소요 경비를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고 아니면 는 그냥 이렇게 맥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고 여기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 주셔도 되고 네, 마지막에 브이룩업이 또 나왔죠. 여기서 문제 보시게 되면 여행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H14셀에서 선택한 누구? 동호회의 명예에 대한 여행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클릭해 주시고
vlookup 함수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H14셀에서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셀이죠. 그리고 vlookup의 마지막은 무조건 0이라 그랬어. 정확하게 일치한 값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요 테이블 어레이는 지금 여기 동호회 명에 대한 여행지니까 동호회 명에 대한 여행지. 여기네요. 두 개. 얘가 1번이면 얘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콜 인덱스 넘버는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요 여행명을 동호회명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가 이렇게 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북유럽을 선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형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1번에 나왔던 if left와 choose weekday를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요 sum if, count if는 매번 시험에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vlookup 매번 나오고 여기 5번에는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함수가 또 이렇게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시험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호텔 등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예약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얘가 셀 주소가 해당이 되는 거죠. 예약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뭐뭐가 뭐뭐이 그럼 마지막 글자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1이 나오면 별이 3개, 2가 나오면 별 2개, 3이 나오면 별 몇 개예요? 3개예요. if 몇 번 들어가야 될까요? 출력되어야 되는 게 3개니까 마이너스 1을 빼면 if의 개수는 몇 개다? 2개. 근데 이거는 지금 if가 아니고 추주네요. 그죠? 그러면 1이면 1로 가고 2이면 1로 가고 3이면 1로 가니까 if랑은 상관이 없네요. 그죠? 밑에가 if 함수고 여기는 추주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어디에 들어가서 1이 나오면 별 3개 넣어주면 되고 2가 나오면 별 몇 개 넣어야 돼요? 2개. 3이 나오면 별 몇 개? 하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choose right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hoos에 들어가서요. 여기 choose 함수는 요 인덱스 넘버가 숫자로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약 코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right가 나온 거예요. 그죠? right 눌러주시고 예약 코드의 마지막 몇 글자요? 한 글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드에 있는 글자가 1이니까 여기 1이 지금 나왔어요. 그 1번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value 1번으로. 얘가 2가 나오면 또 뭐 어디로 가야 돼요? value 2번. 3이 나오면 value 3번으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1일 때 여기 별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요 지금 특수문자 나오게 하는 거는 우리가 뭐를 누르고 미음을 눌러주시고 한자키를 눌러주게 되면 요 별 나오죠? 그래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3개. 그 다음에 이번에 2일 때는 몇 개예요? 2개예요. 미음 한자 별, 미음 한자 별. 3일 때는 별이 몇 개가 들어간다?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hoose 함수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는 꼭 뭘로 존재가 돼야 돼요? 숫자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1이면 이라고 하는 뜻은 value 1이면 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고요. 2이면 이라고 하는 거는 value 2일 때. 3이면 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value 뭐가 되는 거예요? 3일 때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채우기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바로 뭐가 나왔어요? if가 나왔습니다. 총 이용 금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요. 뒤에 있는 함수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사용 일수가 4 이상이면 얘가 셀 주소 부동어 값이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사용 일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H5잖아요. 이 H5가 얼마 이상이면 4 이상이면 셀 주소 부동어 값이 다 나왔죠. 얘가 나오면 1박 사용 요금에다가 사용 일수에다가 곱하기 0.9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박 사용 요금에다가 곱하기 사용 일수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간단한 if 함수네요. if에 들어가서 뭐가 아까 해놓은 것처럼 사용 일수가 4 이상이면 셀 주소 부동어 값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박 사용 요금에다가 곱하기 사용 일수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를 하라 그랬어요? 0.9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 이상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죠? 1박 사용요금에다가 곱하기 사용일수를 해주래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주어진 함수는 SUMIF하고 COUNTIF가 나왔습니다. 아까처럼 SUMIF가 별도로 나오고 COUNTIF가 별도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한 지역은 조건이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1박 사용요금에 대한 뭐를 구해라? 평균. 그래서 SUMIF와 COUNTIF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용요금은 뭐가 되어 있다?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SUMIF 함수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죠. 서한, 요 지역이야. 요 지역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서한.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1박 사용요금이죠.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면 사용요금이라고 하는 이름 정의가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은 서한 지역에 해당이 되는 1박 사용요금의 합계가 지금 구해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서한이 몇 개인지 그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나누기 기호를 넣어주고 여기 이렇게 나누기 기호 넣어야 됩니다. 넣어주고 다시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뭐로 들어가요? COUNTIF. 그럼 서한이 몇 개냐? 여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범위 그리고 나서 조건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서안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서안이 4개래요. 그죠? 그래서 4로 나눠지니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UMIF와 COUNTIF가 나오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누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조건 범위와 조건은 동일해요. 그죠? 같은 조건에 있는 걸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계림지역. 지역이 계림에 해당이 되는 호텔의 수가 몇 개냐? 결과값 뒤에다가 지금 뭐 붙이라 그랬어요?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Count A, D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우리 dCount A 함수로 들어가 주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열번호는 뭐에 대한 개수예요? 계림 지역에. 그쵸? 하나, 둘, 셋, 넷. 필드는 몇 번? 4번. 그리고 크리테리어라고 나와 있는 조건 범위는 지역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 계림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림은 몇 개다? 하나,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나왔습니다. 뒤에다가 AND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다 뭐 붙여야 돼요? 개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최대 사용일수. 요 사용일수 중에서 여기 사용일수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며칠이냐 몇 박이냐 이걸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맥스가 나왔죠. 여기 우리 맥스에 들어가서 사용일수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6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 6번에는 또 브이로그업이 나왔습니다. 요 보시게 되면 사용일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H14셀 여기 이렇게 고객명이 나와 있죠. 요 고객명에 따른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용일수. 고객명에 대한 뭐를 구해라? 사용일수를 구해줘라.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브이로그업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칸은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는 H14셀.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0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요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문제 읽을 때 밑줄 치라 그랬어요. 고객명에 대한 어디? 사용일수. 고객명에 대한 사용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콜인덱스라고 나와 있는 요 콜인덱스라고 하는 열번호는 얘가 1, 2, 3, 4, 5, 6. 얘는 6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6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박유림은 사용일수가 3박이에요. 3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승화를 눌러주게 되면은 6이 나와야 되겠죠? 6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이 선택이 될 때마다 사용일수에 대한 값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11월 문제에서는 A형에서는 신경 써야 되는 함수가 if 매치가 되는 거고요. B형은 choose weekday. 그리고 C형에서는 sum if와 count if가 주어지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 요 함수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고 if 사용하는 방법 계속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풀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요 함수 문제 A형부터 B형, C형을 좀 다 풀어보시고요. 12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해당이 되는 기출문제는 꼭 좀 풀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문제 유형과 함수 문제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게 되면 저한테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날게요.